얘들아 안녕. 수환쌤이라고 한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순간속도. 그래프는 왜 그리고 미분적분이 속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저번 영상을 듣고 오면 아무래도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야. 왜? 전 수업의 다음 단계니까 말이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속도의 말의 의미는 뭐라고? 1초 간격이 기회를 줬을 때 움직임 위치를 얘기한다 그랬어. 속력과 차이점 뭐라 그랬어? 속도는 속력에서 방향이 추가된 것이더라. 시간은 이 속도를 쓸 수 있는 몇 번 쓸 수 있는지 기회에 따른 횟수야. 자,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위치거든. 처음 위치로부터 쌓아 나가는 거지, 속도를. 그 시간만큼 모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는 쌓인 결과 값이야. 뭐를? 속도를 시간만큼 쌓은 결과 위치인데, 보통 위치를 이니셜로 s를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 t 시간 순간인 상황을 의미하다 보니까 시츄에이션이 아닐까 싶어. 자, 속도가 매번 바뀌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혹시 만약 위치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다시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속도를 알 수 있겠지 뭐. 근데 말이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게 없거든. 속도가 들쑥날쑥 한번 해봐. 어쩔 때는 빠르게 달리다가 어쩔 때는 늦게 가다가. 그렇다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쓸 수가 없어.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 그래서 필요한 게 미적분이거든. 자, 일단 일정한 것으로부터 먼저 보고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야기를 점점 진행하도록 할게. 자, 여기 그래프 보이지? 매번 시간마다 어때? 속도가 3으로 다 똑같아. 자, 예시 한번 보자고. 2초일 때 높이가 얼마야? 3이잖아. 그래. 그러면 어때? 2초인 상태에서는 높이가 3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때? 속도 표현으로 앞 내용으로 3m/s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높이가 3이라는 게. 그럼 무슨 소리야? 2초인 상황에서는 3m를 간다고? 그게 뭔데? 자, 2초라는 건 말 그대로 찰나야. 칼루이스야? 아니? 뭐 빛이야? 3m로 순간적으로 간다고? 그 소리가 아니잖아. 속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1초의 기회를 주었다니까. 그러니까 2초인 찰나가 아니라 2초 주변으로부터 폭이 1이야. 그래서 숫자 3인데 모든 수에는 약수 1이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1초의 기회를 주어졌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2초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폭을 1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살펴본다면, 자, 3이라고 나온 결과가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따지기도 편하잖아. 자, 밑변 시간 차이야. 밑변의 길이 1. 자, 그래프로 한번 파란색으로 표현해봤어. 높이 속도 3.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뭐. 둘이 곱했다는 건 뭐야? 직사각형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상에 1만큼 기회를 줬을 때 높이, 즉 직사각형 면적이 우리가 나타내는 속도의 표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예시를 든다면 여기에 나타난 3m/s이라는 건 2초 주변, 즉 1.5부터 2.5까지. 아니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2초 주변이니까 1초부터 2초까지 한 칸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3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더 좀 확장을 한번 시켜보자. 1초간 말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3초간 쌓아볼게. 몇 번 쌓아야 돼? 3번 쌓아야 되겠지. 일정하니까 쓱 이렇게 할 거야. 뭔가 있어 보이는 기호 나오지 않아? VT는 뭐라는 거 알아? 속도야. 앞에 1강의 들어봤으면 이니셜로 왜 V를 쓰는지 얘기를 했을 거야. VT는 속도이고, 속도 앞에 읽는 기호는 시그마라고 읽는데, 참고로 얘기한다면 영어 sum, 더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 앞글자 이니셜 S인데 그걸 그리스 대문자로 바꾼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어때? 더하겠다. 대상은 속도다. 3초 동안이니까 몇 번 모으겠다. 3번. 여기서 보면 아래 끝은 시작 지점, 위 끝은 끝나는 지점. 1초, 2초, 3초. 3번이라는 거지. 그림으로 보자고. 자, 0부터 1까지 한번. 면적 3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 마찬가지 3이고. 3이고. 그러니 거기 나온 결과가 가로의 길이 3, 높이 3.
그래서 면적이 9인 거야. 실제 속도도 그래서 9칸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는 세상은 매 초마다 순간순간 계속 결과가 바뀌어. 속도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거지. 그래프 한번 읽어볼게. 자, 2초일 때 높이랑 1초일 때 높이가 다르잖아. 1초일 때가 더 빠르지. 높이가 더 높으니까 많은 길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예시로 1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이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1초 전후로 해서 높이가 계속 바뀌어. 최대한 3m로 움직이는 것은 1초 주변으로 제한을 해야 돼. 즉 바꿔서 말하면 3m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1초 주변으로 해서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시간을 T1, T2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T1과 T2의 거리차만큼 기회를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런 시간 차이와 분자의 위치 차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차피 시간차하고 위치차다 보니까 매번 이걸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니셜을 쓰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델타야. 그럼 델타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영어의 차이의 의미가 디퍼런스잖아. D자가 뭔데? 이니셜이야. 델타, 그리스 또 대문자 따온 거야. 아까 시그마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델타 T라는 건 차이다. 대상은 시간. 분자 S, 위치다. 또 어때? 델타가 붙어있네. 위치 차. 그러니까 매번 쓰기 뭐하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근데 3으로 움직이는 건 1초인 순간 아니야? 그러니까 난 좀 더 정확한 표현 방식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기준은 1초다. 시작 지점을 1초로 잡은 거지. 그러니까 1초로부터 기회를 쌓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시간. 그러니까 1초로부터 t는 떨어진 차이를 의미해. 하지만 이 t의 값도 1초 주변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보면 알겠지만 LIM, 리미트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란 소리야.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 t라는 놈이 최대한 1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시간, 1에 가까운 위치. 그러다 보니 둘의 기회 차는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델타와 D를 구별했으면 좋겠어. 똑같은 디퍼런스인데 스몰 D라고 쓴 이유는 뭐겠어. 시간 차이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소리야. 우리는 이거를 순간 속도라고 불러. 그 기호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단다. 여기에 3m/s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돼. 1초의 기회를 주면 3m를 간다라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찰나잖아. 그러니까 아주 짧은 변화니까 폼 잡고 끝나는데 1초의 기회를 주면 3m를 갈 수 있는 능력인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1인 순간에 3. 자, 1초일 때 높이 3이야. 3m/s이지만 3이라는 결과는 1만큼 기회를 줘야 되니까 약수 1이 곱해진 거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한번 볼래? 이것이 그대로 1로 유지가 되면 아까 했던 예시야. 그러니까 싸잡아서 0초부터 1초까지 모두가 다 3으로 일정한 얘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실제로 0.5초만 돼도 3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알고 1과 차이 나는 2도 속도가 그만큼 1보다는 작아졌다는 거 알잖아. 계속 실시간으로 변한다니까. 이 3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1초 주변이야. 그러니까 3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스는 변형이 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3을 초점으로 해서 했어. 그러니까 3으로 갈 수 있는 건 1 주변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3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다. 그래서 1 대신에 0에 가까운 값으로 바꾸는 거야. 기회는 3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얻지 못한다는 거지. 이건 0이 아니야. 양수야. 아주 조금 움직일 기회를 준 거야. 즉 0에 가깝지 면적은 실적은 양수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매번 문제를 풀 때 이 0인지 무한소인지 뭔지 구별할 수도 없잖아. 참고로 우리는 이 0을 무한소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정보로 바꾸어서 적어. 우리는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시간차잖아. X축에 1초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도형으로 봤을 때는 밑변의 길이이기도 할 말이야. 그러니까 DT는 0에 가까운 값인데 짧은 밑변의 길이로 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짧은 시간차로 봐도 좋아. 한마디로 해서 어때? 짧은 시간차 밑변의 길이 dt에다가 높이 3을 곱한 거라는 거지. 실제로 결과는 0에 가까울 거야. 근데 1초 주변만 3이지 2초일 때, 3초일 때, 0.5초일 때는 어떠니? 속도가 다 실시간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3 대신에 시간에 따른 함수로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직사각형이 dt는 일정할지 모르지만은 높이는 그때그때 계속 바뀌거든. 자, 예시야 0.5초일 때 직사각형, 2초일 때 직사각형. 그런 것들을 모아야 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0부터 2까지 다 모았다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진원이 같은 거 보이지 않아? 똑같아, 시그마랑. 영어의 썸의 의미, 더한다는 의미야. 이번에는 그리스어를 따온 게 아니라 앞글자 S자를 어때? 위아래로 쭉 잡아당긴 거야. 그러니까 어때? dt 밑변 곱하기 vt 높이 직사각형의 면적에 썸의 의미 직사각형 면적을 모으겠다. 0부터 2까지 모은다면 어떻게 보이겠니? x축으로부터 곡선까지 둘러싸인 면적처럼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적분의 의미가 바로 이거거든. 왜 넓이가 되는지 충분히 상상 가능하지 않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속도가 일정한 상황이면 산술적으로 더해도 좋다. 연속이나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 실시간으로 바뀔 때랑. 자, 일정하다면 산술적으로 보는데 VT 뒤에는 제발 기회 1만큼 주어졌다는 거 항상 잊지 않도록 해. 연속이나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서 밑변을 1로 봐도 상관없겠지만 속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니? VT로 갈 수 있는 것도 정말 찰나야. 1 대신에 기회를 줄여서 DT라고 한다고. 시그마랑 구별 지어서 인테그랄 해요. 의미는 똑같다는 거. 0부터 2까지 모은다면 X축으로부터 둘러싸인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 전시간 영상을 안 본 친구도 있을 테니까 전시간 예문도 한번 같이 갖고 와봤어.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 저번 거 복습이기도 하다. 우선은 저번 시간 영상 그대로야. 자, 처음 3m 떨어진 지점, 처음 위치 정말 중요하다. 처음 위치로부터 시작 지점 3m 지점이야. 한번 쌓아야 되겠지. 네,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모아나가. 처음 3초간 3m/s이니까 자, 몇 초마다 3m 움직이는데 3번의 기회를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3m를 몇 번 둬야 돼? 3번 모으고. 그 다음에 다음 2초간은 마이너스 2잖아. 얘는 속도야. 부호를 통해서 1차원상은 부호를 통해서 위치 표현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1을 2번 모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차는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차가 이렇게 뒤로 4m 지점 간 거 보이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으는데 자, 몇 초마다 1m 가는 거 3번의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때? 1m씩 3번. 그래서 우리는 어때? 아래에 있는 수식이 바로 그거야. 처음 지점 3m 지점에 3이라는 속도 3번, 마이너스 2는 2번, 1은 3번.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11m 지점에 이 차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프를 한번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저 그래프 보이지? 1000m, 3m 지점. 자, 여기 아래 S0라고 써놨어. 자, 다음에는 3초간 모아야 되니까 시그마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속도를 3번 모으겠다. 그러니 그래프상으로 표현한다면 0부터 3까지 밑변의 길이 3, 높이 3. 그러니 직사각형 면적이 얼마야? 9잖아. 그러니까 차는 어때? 9m 앞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 9m 움직인 것을 이 그래프상에 직사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9. 그런데 다음에는 마이너스 2잖아. X축 밑이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마이너스 2인데 밑변은 앞으로는 2초만 더 줘. 그래서 어때? 4부터 5까지 2번 모았다.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2인데 높이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면적은 4일지 모르지만 위치적인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니 4만큼 뒤로 가. 그 다음에 남은 3초간은 1m로 움직이잖아. 그러니 남은 3초간 자, 시그마 6부터 8까지 3개 모아야지. 그러니 가로의 길이 3, 높이 1. 그러니 직사각형 면적 3. 앞으로 차가 3m로 나아가는 거지. 연속인 상황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준비해 왔어. 똑같이 3m 떨어진 지점부터니까 3부터 모아 나가야 돼. 5초 동안이니까 실시간으로 시간이 바꾸니까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t를 따른다고 예시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밑변 dt, 높이 t제곱 마이너스 2t, 직사각형 면적.
그것을 어때? 모으겠다. 썸.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5초 간격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를 내가 속도 함수를 그려봤더니 0부터 2까지는 x축 밑에서니까 뒤로 가. 2부터 5까지는 앞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계산해도 좋지만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아래를 보라고. 3이야. 3으로 처음 위치 3으로부터 더해 나가는데 0부터 2까지인데 저 높이가 어때? 빨간 색깔 음수야. 그러니까 직사각형들을 마치 모아 본다면 이 어때? 저 색깔 칠한 면적처럼 보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음수도 나올 수 있어. 차는 뒤로 가. 남은 3초간 2부터 5까지는 이번에는 높이가 양수잖아. 이번에는 이 면적만큼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겠지. 파란 색깔 면적이 더 크니까 뒤로 간 것보다 앞으로 간 길이가 더 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선생님이 최대한 준비하도록 한번 해볼게. 그리고 선생님한테 정말 힘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영상을 정말 기대를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많이 연구하고 더욱더 양질의 자료, 좋은 편집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부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